식사보다 디저트가 좋다면 당신은 디저트 덕후. 디저트 하나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을 만끽하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스몰 럭셔리 살살 녹아요. 너무 달지도 않고. 생일날만 먹는 떡이었는데 아주 너무 훌륭한데요, 이거? 떡 디저트를 비롯해 다쿠아즈와 타르트까지 봄날 여심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디저트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첫 번째 맛집은 대전지 서구 탐방동의 한 디저트 전문점입니다. 이것은 디저트인가 예술 작품인가 남다른 비주얼로 눈길을 끄는 디저트들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디저트가 진짜 예술 작품처럼 너무 아름다운데 이거 다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예, 다 직접 만들고 있어요. 이 제품 하나하나마다 이제 컨셉이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 금손 한번 구경하러 가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금손 사장님의 빠른 손놀림으로 맛있는 디저트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색도 조화롭고 모양도 앙증맞아서 만드는 과정을 녹슬 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미대 나오셨어요? 그게 얼굴에 보이나요? 예, 진짜 미대 나오셨어요? 네. 어쩐지 디저트가 남다르다 했어요. 눈으로 먼저 먹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예뻐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만 있어도 좀 행복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라 그럴 때 이제 제 미적 감각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마카롱과 함께 프랑스 대표 디저트로 꼽히는 다쿠아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생각해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하고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이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량으로만 생산을 해서 대부분 그날 다 소진을 하고 판매를 종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분들도 오셨을 때 갓 만든 신선한 디저트를 드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머랭 타르트도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여기선 터치로 살짝 구워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캐러멜 향이 올라오면서 풍미가 더욱 살아납니다. 맛있는 냄새가 확 올라오면 저 같으면 하나씩 먹을 것 같아요. 10년 이상 하시다 보면 네. 테스트할 때는 먹지만 원래 자기가 만든 음식은 자기가 잘 안 먹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제가 좀 대신 많이 먹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가세요.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생김새에 손님들도 한참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게 바로 이런 기분이겠죠? 이거 보면 환상이에요. 진짜 기분이 확 달라져요. 이뻐가지고 많이 골라가고 막 다 먹지도 못하면서. 맛있는 디저트와 한 잔의 차, 따분하고 지친 일상에 달콤한 쉼표 하나를 찍어주는데요. 사랑스러운 디저트는 눈과 입을 즐겁게 하고 마음까지 말랑말랑하게 다독여줍니다. 너무 이뻐서 자르기도 불안하고 먹는 것도 솔직히 미안해요. 인공색소 이런 거 많이 안 들어간 느낌도 들고 신선한 맛이 나요. 이거 먹어보면은 과일이나 이런 거 올라간 것도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밥 대신 먹어도 건강한 맛이라 좋아요. 먹기에도 미안한 디저트가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대체 뭐부터 먹어야 할지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진짜 이게 하나의 정말 예술 작품들처럼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먹음직스러운데 먹어도 되겠죠? 그럼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어로 기분을 좋아지게 하다라는 뜻의 티라미수부터 먹어봤습니다. 아, 정말 맛있어서 몸이 붕 뜨는 기분이었어요. 와, 초코와 마스카포네 치즈와 커피 맛이 입안에 되게 푹 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르르 이렇게 사라지는데 맛의 시작과 끝이 너무 완벽해요. 아무래도 12년 차 내분이겠죠. 이번엔 생크림 사이로 앙증맞은 산딸기 군단이 먹음직스럽게 장식된 라즈베리 티라미수입니다.
라즈베리 열배 아래에 라즈베리 퓨레를 층층이 쌓아 올려 상큼하면서도 진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와, 그 라즈베리가 이렇게 통통통통 이 상큼함을 막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생크림과 이 치즈가 그렇게 이렇게 감싸줘요. 특징이 명확한 디저트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온전히 좀 맛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좀 라즈베리가 확 느껴지시네요. 네, 진짜 구름 위를 살포시 이렇게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곳에서는 8가지 다쿠아즈도 맛볼 수 있는데요. 녹차, 유자, 쑥 등 다양한 속재료가 들어갑니다. 마카롱하고 비슷한데 마카롱보다는 이제 좀 더 포근포근한 느낌이 들어가는 프랑스 디저트예요. 딸기 초코는 기본이고요. 쑥이나 흑임자 같은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몬드 파우더하고 슈가 파우더가 이제 100%, 밀가루는 안 들어갑니다. 사장님의 자부심이 담긴 다쿠아즈. 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맛있어요? 쑥이 들어간 다쿠아즈는 어떤 맛일까요? 쑥향이 확 올라오죠. 맛있다. 딴 것도 드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거 다 먹고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꽃이 된 것 같아요. 우와. 벚꽃나무 밑에서 이거 그 복숭아를 앙앙 먹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와, 정말 눈, 코, 입이 즐거운 디저트예요. 저희 집에 오셔서 맛있는 디저트 드시고 이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 다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도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디저트의 맛을 찾아 서구 괴정동의 한 카페를 찾았는데요. 티라미수며 아기자기한 디저트들이 눈길을 끕니다. 맛도 좋고 예쁜 생김새에 영양까지 두루 갖춰 이것 또한 팬층이 두텁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어서 너무 좋아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그런 맛. 쫀득쫀득한 식감이 너무 좋아서 저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해서 좀 자주 사가는 편이에요. 그러고 보니 과하지 않는 장식에 담백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이 눈에 띄죠. 생크림이랑 떡이랑 되게 조화롭게 어우러져가지고 떡도 너무 쫀득쫀득한데 너무 달지는 않고, 근데 그렇다고 안 달지도 않고. 떡으로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곳은 우리쌀로 맛을 낸 떡 디저트 전문점입니다. 떡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떡이 안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떡이에요. 아, 이게 떡이에요? 네. 떡 디저트는 밀가루를 대신해 쌀가루로 떡을 찌는 과정부터 시작하는데요. 흑임자 가루와 쌀가루를 섞어서 찜기에 쪄내면 고소한 떡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이렇게 쫄깃한 이 맛. 이 맛에 떡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보통 설기떡이라고 하면 맵쌀가루만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찹쌀가루를 조금 넣어서 더 쫀득쫀득한 식감을 내고요.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맛있게 쪄진 떡 위에 생크림과 흑임자 가루를 섞은 크림을 얹어주고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장식까지 해주면 흑임자 떡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인절미, 티라미수로 변신이 가능한데요. 딸기 위에 인절미를 올리고 딸기 퓨레를 덮어줍니다. 그런 다음 마스카포네 치즈와 생크림을 섞어 인절미 위에 올려주고 슈가 파우더를 뿌리면 인절미 딸기 티라미수 완성! 저와 찰떡궁합인 디저트가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떡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비주얼이 너무 화사하고 또 좀 이렇게 되게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네. 생크림과 이 떡의 만남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돼요. 그 맛이 어떨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드셔보시면 아 이거구나 하실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흑임자 케이크, 과연 어떤 맛일까요?
너무 맛있어요. 떡의 포슬포슬한 그 떡 사이에 크림이 쫙 들어가면서 고소함을 쫙 끌어올려주는데 입안에 착착 감기네요. 네. 재료도 좋지만 또 네. 저만의 비법이 또 숨어 있어서 네, 그 맛있겠죠? 그 비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이번에 생크림과 블루베리의 색감이 탐스럽게 대비를 이루는 블루베리 떡 케이크입니다. 블루베리 맛이 진짜 진하게 느껴지고 네. 엄청 상큼 달달해요. 네, 와. 맞아요. 생크림의 부드러움이랑 네. 그 블루베리 설기의 그 쫀득하고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정말 잘 어울려요. 저는 앞으로 이제 떡을 먹을 때마다 이제 생크림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어떡하실 거예요? 책임져 주세요. 그러게요. 떡의 색다른 변신, 인절미 티라미수는 어떤 맛일까요? 고소한 치즈가 막 싹이 이렇게 입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떡 맛집이기도 하지만 크림 맛집이에요. 풍성한 크림의 쫀득한 식감까지 진하디 진한 여운이 혀끝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 인절미의 쫄깃쫄깃함과 이 치즈의 고소한 맛이 또 만나면서 꽉 찬 느낌이 들어요. 네. 어디 하나 빠져나올 곳이 없어요. 네. 이 늪에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인절미 티라미수의 또 다른 주인공, 딸기도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딸기까지 같이 먹으니까 새콤, 달콤한 맛을 더해주면서 계속 먹게 하는 그런 맛을 또 갖춘 것 같아요. 이제 시즌이 지나면 블루베리하고 청포도를 이용해서 티라미수를 만들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어머, 저 사장님 계획을 듣는데 왜 제 입에서 군침이 도는 거죠? 신메뉴 나오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나요? 기분 전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달콤 상큼한 디저트 어떠신가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 또한 달콤함에 빠질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목말라 있는 이때 건강한 거리 두기로 주목받는 힐링 명소를 소개합니다. 별비가 내린다 라라라라라라 이 싱그러운 수목원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경북제 언택트 명소 중 한 곳 순멍, 꽃멍 투어부터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풍경까지 두루두루 즐겨봅니다. 동식물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으로 떠나보시죠. 백두대간 산줄기 중에서도 태백산과 소백산의 중심 경북 봉화를 찾았습니다. 좋다 좋아. 여러분 그동안 맡았던 공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딱 거기에 볼거리도 참 많다고 합니다. 오늘 백두대간 수목원의 이 멋진 이 아름다운 몸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투어에 앞서 사전 정보 확인은 필수. 먼저 방문자 센터로 향했는데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네. 이 봄을 맞아서 힐링하러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그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백두대간 수목원 어떤 곳인가요? 백두대간 수목원은 백두대간 줄기에 하나 있고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에 있는 아시아 최대 수목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건물 안에도 예쁜 봄꽃들이 가득한데요. 5월달에 피는 철쭉꽃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야외에는 더 많은 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일단 안에 있는 꽃들 구경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투어 전 맞춤 정보도 확인하고 특별 전시도 관람할 수 있는 방문자 센터. 마침 자생식물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니 여행 전 기분 좋게 꽃 구경부터 해보자고요. 와, 봄꽃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화사하고 예쁜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 다
밖으로 나가면 더 많은 꽃들이 더 화려하게 기정씨를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나가볼까요? 가시죠. 네. 이야, 봄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죠. 경북 내륙에서도 봄이 가장 늦게 찾아드는 백두대간. 지금은 만개한 꽃들이 계절의 여왕 5월을 뽐내는 중입니다. 이 청정 백두대간 수목원이 저를 반겨주네요. 네. 아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고 넓다고요? 네, 세계에서 두 번째 크고 아시아에서 최고로 큰 수목원입니다. 너무 이야, 넓어요. 그렇게 크고 넓은 수목원을 언제 다 걸어서 볼 수가 있죠? 벌써 지치시는 것 같은데. 아유, 눈앞이 좀 깜깜해가지고. 저 앞에서요, 지금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 친환경 무선 전기버스가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버스를 타고 한번 수목원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네. 저도 걸어다니는 줄 알고 빨리 가시죠.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야, 와, 아 좋다. 아주 귀여운 호랑이 버스에 또 이렇게 앉아보니까 너무 편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백두대간 수목원을 둘러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운행이 돼요? 이 버스는요, 아침 9시부터 운행을 시작하는데, 평일에는 15분 간격으로 하고요, 주말에는 10분 간격으로 버스가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 버스, 호랑이 트램을 타고 편안하게 즐기는 수목원 한 바퀴. 특히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전시원이 무려 36곳이나 되는데요. 그중 트램 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운 전시원 추억의 정원. 아니 근데 이 공간은 수목원이 아니라 옛 추억의 그 할머니 집, 외할머니 네. 집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이 옛 추억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동서나, 채송화, 낸드라미 이런 꽃들을 심어놓고 탐방객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고향의 보물,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놀이터를. 수목원의 히든 플레이스 추억의 정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찾은 곳은 잣나무 숲길. 수목원 6개의 숲길 중 가장 짧은 코스인데요. 선생님 정말 좋아요. 이 숲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공기도 다른 것 같고요. 머리도 네.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 나무들이 품어내는 아주 좋은 향기, 바로 피톤치드라고 하거든요. 숲길을 많이 걸어야 되는 이유군요. 그렇죠. 숲길을 많이 걷게 되면 산림욕을 통해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 피톤치드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은은하게 퍼지는 잣나무 향 덕분에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싹 가시는 느낌. 요런 게 바로 순명의 묘미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놀라운 사실 하나. 이 숲에 진짜 호랑이가 산다는데 믿기십니까? 확인 들어갑니다. 호랑이? 수목 전시뿐만 아니라 산림생물과 관련한 전반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늠름하다. 호랑이 있네요. 나도 놀랬다. 인형이요. 그럼 그렇지. 수목원에 무슨 진짜 호랑이가 있어요. 이거 참나. 진짜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 진짜 있습니다. 진짜 호랑이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장난감이잖아요. 저쪽 앞을 쪽을 보시면은 호랑이가 보시면 앞에요? 앞에 진짜 호랑이. 진짜 호랑이인데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정이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봄은 덜숭덜숭 우리는 잔뜩 핫하리 넘는 해머리 진짜 호랑이. 세상에나. 그런데 살짝 봐도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호랑이도 저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저희가 관리 중에 하고 있는 개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리는 개체들입니다. 과거 이제 한반도와 중국 만주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쪽 지방에서 이제 생활하고 이제 자라왔던 개체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이 백두대간 전기를 받고 백두대간 수목원에 있군요. 예. 야생 호랑이의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을 갖춘 백두대간. 멸종 위기에 놓인 호랑이를 지키고자 수목원은 보호와 연구에 힘써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호랑이들은
이게 환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호랑이 숲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이 면적이 3.8헥타르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넓은 활동 구역과 그리고 자연 상태에 가장 유사한 환경을 주어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호랑이들도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수목원 투어 마무리는요. 와, 오 예쁘다. 이야, 와 예쁘다 예뻐. 계절꽃이 만개한 수목원의 하이라이트, 무지개 정원을 놓치면 섭섭합니다. 꽃과 함께하는 이 봄, 아름다운 봄이에요. 너무 예뻐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예쁜 꽃들이 저를 반겨주는데 이 푸른 순멍도 좋지만 화사하고 예쁜 꽃멍도 참 좋네요. 꽃비가 내린다 샤라랄라라랄라. 순멍, 호랑이 멍에 이어 꽃멍까지 만끽한 뽀글이 최기정. 백두대간 수목원의 힐링 포인트만 쏙쏙 골라서 언택트하게 즐겼습니다. 다양한 테마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백두대간 수목원. 오늘 둘러본 것 말고도요. 네. 이곳은 꼭 봤으면 좋겠다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요. 꽃나무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꽃나무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나무원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 봄에 꽃나무 정원도 빼놓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함께 왔어요. 우리는 어디 가면 좋을까요? 네,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숲길이 따로 있습니다. 수목원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숲길이라서 어린 애기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잘 걸을 수 있는 그런 숲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완연한 이 봄 힐링하세요. 계절마다 꽃멍과 순멍은 물론 호랑이와의 눈빛 교감까지 건강한 거리두기와 함께하는 언택트 여행.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즐겨보면 어떨까요? 꽃멍, 순멍과 함께 힐링 타임을 호랑이 관찰로 더 리얼하게 언택트 여행지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 기가 막히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설드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낚싯대를 들고 바다가 아닌 강에 왔습니다. 지난주 방송 보셨을 때 제작진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더 특별한 물고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불안한데. 참고로 힌트는요, 물속의 황금, 저처럼 블링블링한 그런 물고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있어야 되는데 함께 가시죠. 과연 의욕 충만한 그의 얘기대로 주인공 코빼기는 볼 수 있는 거겠죠? 맞겠죠? 나갈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꼭 오늘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동. 물속의 황금을 찾아 떠나보시죠.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양양남대천인데요. 여기가 바로 주인공이 그야말로 개락으로 많다는 소문의 진상지. 우선 상황 판단에 나선 담당 PD. 없다고요? 오늘도 황인가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 이틀 전만 해도 수백 마리의 황어들이 떼를 지어 바로 이곳에 있었다던데. 특별한 물고기를 떠나서 생명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물고기를 떠나서 생명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빨리 생명체라도 우선 봐야지 좀 희망을 갖고 그 블링블링한 물고기를 찾아볼 것 같은데요. 우선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뭐가 튀는 것 같기도 한데. 하하, 지난주 모습이 겹쳐지는 건 기분 탓인가요? 바다에서 생활하다 산란을 위해 하천으로 올라오는 회기성 어종 황어. 3월에서 4월이면 하천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 황어가 올라오면 봄도 같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전해지죠. 그런데 회기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주인공 연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잉어목, 잉어과의 물고기인 황어는 암갈색 몸체, 등과 배 쪽에 선명한 황색 무늬가 특징인데요. 반면 연어는 연어과에 속하며 등 쪽은 담청색, 몸 아래쪽은 은백색을 띠며 황어와 마찬가지로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쭉 살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와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황어빛 황어 찾아 다시 한번 길을 떠날까요? 두 번째 스팟입니다. 우선 두 번째 스팟을 찾아왔는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래요? 제 황어 보셨어요? 황어요, 황어. 대답이 없으신데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막혀 있고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오산리 선사 유적지 옆에 하천으로 와봤는데요. 이곳 역시 평소 황어떼가 출몰한다는 곳.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하천 공사가 시작돼 황어 그림자도 보기 힘든 상황. 애타는 제작진 속도 모른 채 출렁이는 구조물. 황어는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안녕하세요. 네, 말씀 좀 물을게요. 그럼 지금쯤 황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1년에 황어가 안 올라가고 네. 저 남대천으로 많이 올라가죠. 남대천 갔다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없죠? 네. 없지 지금 다 올라가서. 다 안녕했나요? 황어가 숭어 딱 끝나면서 네네. 황어가 잠깐 들어왔었거든요. 아, 여기요? 네. 근데 지금 예년 같으면 유유히 흐르는 황어의 모천 남대천에 사진작가들의 발길을 묶어놓을 만큼 장관을 연출하던 황어떼가 지금은 부지런히 상류로 가버렸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인데요. 물반 고기반을 넘어 사람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았던 황어떼. 생명의 경이로움과 자연의 힘이 느껴지는 황금빛 물결은 어디 있는 거니?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지내는 황어. 산란기가 되면 본능적으로 하천으로 돌아와 수심 20에서 70cm 정도인 모래나 자갈바닥에 알을 낳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 황어가 좋아한다는 또 다른 핫플레이스. 그래도 강릉 영곡천에는 황어떼의 장관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도착한 곳은 연곡천 하구. 낚싯대까지 챙겨 들고 나온 조설규 리포터.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릉의 영곡천에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강한 바람을 뚫고서라도 꼭 낚시에 성공해서 황어를 잡도록, 바람이 하지 말라네. 바람이 못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어 가자. 의욕은 일단 100점. 또 내일 새벽까지 영동 지방은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는 강가에 서서 낚시 채비를 하는 조설규 리포터. 아니 뭘 잡겠다고 저러는 건지 참 모르겠네. 저런다고 황어가 나 찾아요 하고 나올리 만무한데, 봄바람에 눈이 녹고 강에 물이 넘쳐나면 황어는 펄펄 뛰고 어부들은 바쁘게 그물을 친다는 속설은 그야말로 속설에 불과한 것인가? 저런 걸 헛스윙이라고 하던가? 아이고 애쓴다 했어요. 세찬 물살을 가르고 황어떼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지막 몸부림. 안 돼. 여기선 안 돼. 이건 아니야.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바람을 맞으면서 할 만큼 최선을 다했거든요. 뭐 용왕님이 오시든 산신령님이 오시든 이거는 안 돼요. 오늘 여기서의 황어 낚시는 힘듭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의미를 두고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요, 여러분, 뭐 제 잘못도 있죠. 네, 제가 왜 하필 이때 왔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두 군데 다 지금 보지 못했잖아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군데, 우리의 희망인 한 곳이 남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갔는데도 없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황어는 없는 겁니다. 지금 거기는 꼭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죠. 황어를 만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와, 경치
경치가 우선 예술입니다. 오늘 특별한 물고기를 만나기 전에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잠깐 발길이 멈춰지는데요. 이곳에 꼭 황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해 보시죠. 어딘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허허, 설마! 거대한 바위로 가득한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들, 혹시 소원을 비는 걸까요? 양양에서 강릉으로, 다시 강릉에서 양양으로 되돌아와 신라 같은 희망의 끝에서 마주한 그것은 바로 오 마이 갓. 와, 맞는 것 같아요. 와, 어머니 혹시 이거 황어 맞나요? 아, 이거 맞아요, 황어? 이젠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 신기루와도 같던 황어의 실체. 마지막 보루였던 양양의 한 사찰에 황어가, 그것도 때로 모여 있다니. 여러분,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거 황어 맞죠? 와, 황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지금 양양 남대천에 이어서 저희가 강릉의 영국 떠나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황어를 만나게 됐습니다. 좁은 물길과 강한 유속을 버티며 강을 거슬러 오르는 황어처럼 기필코 만날이란 오기 속에 찾아 헤매고 헤맨 끝에 마주한 황어떼의 향연. 보기만 해도 황홀경. 와, 진짜 아름답네요. 이게 뭔가 정말 그냥 황금빛이면은 약간 그냥 황금빛이네 이러지만, 뭔가 이게 유행을 하면 할수록 반짝반짝이면서 정말 블링블링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와, 굉장히 아름다워요. 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진짜 이렇게 때로 다니네요. 오늘 제대로 찾아왔네요, 진짜 황어. 목숨을 건 긴 여정. 미끄러지고 찢겨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생의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는 황어의 거침없는 몸짓.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 고향의 물냄새를 찾아 돌아온 황어의 삶은 그래서 더욱 황금처럼 소중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고맙다, 황어야. 울주군 율리, 이곳에 무주택자를 위해 예쁜 집을 무상 임대하는 곳이 있는데요. 짠! 바로 여기입니다. 알록달록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맞춤형 다세대 빌라엔 올해도 작은 새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요. 공들여 인공 새집을 짓는 사람들과 그들의 기다림 속으로 훌쩍 날아든 새들, 이들의 아름다운 동거를 소개합니다. 울주의 한 조경업체 사무실. 출근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고요한데요. 서로 말 한마디 없는 건 기본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용건이 있을 땐 이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속삭이시는데요. 아니, 대체 누구 눈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기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은밀하게 신호를 주고받은 후 발소리까지 죽여가며 조심조심 한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아니, 이번엔 요상한 기계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데 아침마다 직원들이 꼭 확인한다는 이 물건은 뭘까요? 뭐 하세요? 지금 조용히 하셔야 돼요. 대 먹이를 지금 가져다 주려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보이시죠? 시선을 강탈한 주인공은 바로 이 곤줄박이. 녀석의 사랑스런 일상을 지켜보기 위해서 직원들은 적외선 카메라까지 설치했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곤줄박이를 지켜보는데요. 지금 여기 둥지를 튼 새는 곤줄박이라는 새고요. 한 2주 전쯤에 저희가 새집 안에 지금 둥지를 튼 거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7개 지금 알을 놓고 5마리가 지금 부화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올해도 예쁜 인공새집 10개를 만들어 건물 곳곳에 설치해둔 사람들. 그 마음을 아는 건지 지난 4월 곤줄박이가 가장 먼저 입주했습니다. 자기 집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곤줄박이는 야산이나 평지에 많이 사는 참새만한 크기의 작은 텃새인데요. 곤줄박이란 이름에는 검정색이 박혀있는 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입주 1호 이웃인 곤줄박이가 둥지를 만들고 여기서 알을 낳고 부화하기까지 직원들은 그 모든 과정을 촬영하며 곤줄박이 가족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 둥지에서 곤줄박이는 모두 7개의 알을 낳았고 그중 5개가 부화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오늘도 새끼들이 꼬물꼬물 자라고 있는데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조합원들은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훨훨 날아다닐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겉모습만 봐선 그저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이 작은 인공새집 하나에도 새들을 향한 배려와 관심,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새들이 날아드는 구멍 크기 하나도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는데요. 새 특성에 맞게 가장 좋아하는 새집의 형태를 공부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가며 숱한 연습을 해온 사람들. 조경일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든 이들은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오늘도 인공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인공새집 짓기, 그 중심엔 박태영 대표가 있는데요. 새들이 나중에 부화하고 나면은 이게 집 나갈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면 이 높이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자꾸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는 거죠. 다리죠.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예. 사다리부터 크기까지 새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예쁜 외관보다 더 중요한 건 새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건데요. 보기만 해도 당장 들어가서 살고 싶어지는 집. 이렇게 새들이 가장 좋아할 형태의 크기의 인공새집을 만들기까지 3년에 걸친 연습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만들 때 보면은 이 공간이 너무 넓어도 사실 않아요. 보면 굉장히 좁죠. 좁은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런 어떤 공간들이 새들이 비교적 이 알 놓고 편안한 공간들이라 그래야죠. 이런 어떤 형태로 저를 많이 만들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새들이 많이 입주하기 위해선 새집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경계심 많은 새들이 안심하고 들어와 살 수 있는 곳에 새집을 설치하는 것도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고심 끝에 결정한 오늘의 집 위치는 바로 이곳.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관리가 쉬운 곳에 경사지게 달아야 한다는데요. 뒤쪽으로 갑시다. 안 보이네. 새들이 알을 낳고 어미새가 먹이를 잡아올 환경이 가장 최적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선택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새의 시선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성 들여 집을 설치한 다음엔 새가 날아든다. 온갖 새가 날아들 순간만 기다리는데요. 그러면 잊지 말고 청소도 해야겠지요. 기존 새들이 살던 집은 새로운 새들이 와서 또 부화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해주고 나면 걔들이 와서 또 둥지를 들고 알을 낳고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주 전에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새들이 머물다 떠난 둥지도 다음 입주자를 위해 대청소를 하는 거죠. 인공새집 만들기에 진심인 사람들, 새를 공부하고 집을 만들고 새들과의 공존을 청하고 이 고단한 작업을 시작한 건 박태영 대표입니다. 그의 남다른 결심은 무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5년도에 독일에서 정원 박람회를 한번 관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안에 입구 쪽에 진짜 수많은 새집을 있을 때 있더라고요. 그때의 신선한 충격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새집이 또 주는 어떤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들이 제가 갔다 와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식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이 새집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된 새들과의 아름다운 동거. 사무실 우편함에 둥지를 튼 새들을 보며 새집 만든 일을 서둘렀는데요. 새들이 앞다퉈 모여들 새 맞춤형 최고급 빌라를 짓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왔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만든 100여 가지의 새집 중에 숱한 우여곡절을 거치며 마침내 최고의 모델을 찾은 거지요.
집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면 좋잖아요. 저희가 만든 새집도 새들한테 이렇게 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에서 좀 작은데 새들이 저희가 만든 새집에 와서 더 많이 번식도 하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있다가 또 다시 찾아오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이 빛을 발했지요. 지난해 이곳에서 살다 간 새들만 모두 10가족. 인공 새집을 다는 사람들이 늘길 바라며 새집 판매와 체험학습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들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새들의 삶의 터전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인공 새집을 많이 달아줌으로 새들과 같이 함께 사는 어떤 공존 측면에서 꼭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으로 만든 인공 새집에 더 많은 새들이 날아들길 고대하며 오늘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만든 이 아늑한 집에서 새들이 알을 낳고 부화하고 다시 건강하게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이들의 목표인데요. 새들과의 공존을 청하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동거를 응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는 요즘. 이렇게 중앙에 케이스로 해가지고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좀 더 안심을 하고 음식을 먹더라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자꾸 밖에 잘 안 나가게 되잖아요.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포장도 되게 꼼꼼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로 코로나의 파고를 넘는 슬기로운 코로나 시대 극복 현장을 만나봅니다. 순천 해룡면에 위치한 한 회사. 아이디어 좋기로 소문난 이 회사의 핵심 기술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르락내리락 승강 기술력. 기존에 있던 제품도 이 기술력을 더하면 더 편리하고 더 반짝이는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장님께서 특별히 고안한 제품에도 이 기술력을 더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승강장치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특허 기술도 한 200여 개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승강장치를 개발해 놓은 것 중에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 시국에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확진자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비말 차단용 승강장치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것들이 바로 코로나 시대 맞춤형 칸막이. 보기엔 평범한 투명판처럼 보이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비말 차단용 승강기입니다. 저희 회사에 특히 외부 손님이 오거나 할 때 꼭 차를 마시거나 할 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그럴 때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승강 코로나 리프트입니다. 차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는 리프트를 올려서 답답함을 해소하고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먹고 마시는 순간엔 그 누구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죠. 먹고 마실 때도 비말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을까? 그 고민 속에 탄생한 게 바로 코로나 승강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리프트 잘 사용하고 계세요? 손님들 반응도 너무 좋고요. 서로 대화하기도 편하고 정말 설치하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진 데다 확진자의 동선에 음식점이나 카페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는 초밥집 사장님. 네, 기존 제품들은 여기에 막혀 있다든지 해가지고 서빙하기나 그다음에 서로 식사를 할 때 답답한 감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중간에 떠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저희가 일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답답한 것도 하고 해서 이 제품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덕분에 서빙할 땐 편해서 좋고 식사할 땐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코로나 승강기. 거기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코로나 승강기를 올려 답답함을 해소시킬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의 아이디어. 옆면에 있는 거는 봤어요. 테이블 사이사이 간격으로. 근데 이렇게 상대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내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답답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답답하진 않고요. 실은 이제 서로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 투명 이게
사마귀가 있으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마스크 벗고 이야기를 하고 먹어도 좀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공간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 것도 코로나 승강기의 매력. 옆 테이블과의 거리 두기는 물론 개인 보호까지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합니다. 가림막을 설치하기 전에는 이쪽 자리가 좀 구석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손님들이 잘 안 앉는 테이블이었는데 가림막을 설치함으로 해서 손님들이 좀 더 안전성을 느끼는가 더 찾는 선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터널이 그 누구보다 길고 어둡게만 느껴졌다는 분들, 바로 전통시장 상인들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려면 대면이 필수인 공간, 결국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었고 매출 역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시장 매출이 거의 한 80% 가까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상인회에서 온라인 진출에 무엇이 적합한가를 찾다 보니 놀장 시스템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지고 4월 19일 날 오픈하게 됐습니다. 놀러와요 시장의 줄임말인 놀장은 전통시장을 소비자의 문 앞까지 배달하는 서비스. 온라인 판매로 해서 대기업이 하는 온라인 플랫폼하고 비슷하게 저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보다 온라인으로 접하면은 시장에 이런 것도 팔고 있구나, 싸게 살 수 있구나, 신선하게 살 수 있구나 해서 젊은 층 고객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놀장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손님이 놀장 앱에서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면 놀러와요 시장 사장님 놀장 주문이요. 해당 물건을 파는 시장 상인에게 주문 내용이 곧바로 전달됩니다. 주문받은 물건을 보낼 땐 100% 실명제, 그래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물건 포장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문한 물건들이 모아지면 전용 배송센터에서 한꺼번에 포장을 하고요. 전통시장과 계약된 전문 배달업체를 통해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오, 싱싱한데요? 오, 괜찮은데? 함께 스튜디오를 운영하다 보니 늘 시간에 쫓긴다는 부부. 놀장 배달앱 이용해보니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물건도 되게 싱싱하고,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포장도 되게 꼼꼼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가까운 마트도 편하지만 직접 이렇게 배달해서 바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시장 김치도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이제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정말 이용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주위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의 시대.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공들인 소중한 아이디어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슬기로운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